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3월 30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끝난 뉴욕 시장은 또 상승 마감을 했죠. 시장 이슈는 요즘 계속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긴장 완화 이거죠. 그거 외에는 지금 사실은 시장은 상승 이유가 없죠. 악재를 시장에 반영하지 않는 미국 시장의 모습인데요. 오늘은 미국 시장에서 두 가지 재료가 또 나왔어요. 하나는 저 여기 써놓은 것처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긴장 완화가 시장을 이끌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터키 이스탄불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5차 평화협상을 했고요. 거기서 건설적이었다 이런 언급이 좀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로 포민 러시아 국방 차관이요. 그 회의 후에 키위와 체르니히우 지역에서 군사활동을 대폭 줄일 것이다. 그래서 즉각 실시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게 유럽도 미국도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유가 됐어요. 협상이 이렇게 해서 일단 정전협정을 체결한 건 아니지만 일단 어떤 군사적 대치나 이런 게 좀 완화되는 부분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크라이나가 중립화를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지역을 중립하느냐의 싸움일 거예요. 러시아가 저는 철군 안 할 거라고 시간 끌면서 아마 그게 많이 점령을 할 거라고 저는 보는데 일부 지역 빼놓고요. 그 일부 지역에 대해서 우크라이나가 중립화를 할 건지 아니면 러시아가 정말 대승적 차원에서 다 철군하고 중립화를 인정할지 이건 봐야겠죠. 거기에 따라서 시장은 좀 다르게 날 수도 있죠. 물론 추가적 전쟁이 안 난다. 이제 그거에 더 관심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영토가 되게 좁아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젤렌스키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돈바스 지역은 내줄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난번 이렇게 그 기사를 보니까요. 어쨌든 우크라이나 영토가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평화협상이 종결됐을 때의 상황이 참 중요하지 않을까. 물론 그것이 일단 군사적 충돌은 없어졌다 쪽으로 시장이 본다면 주가는 올라갈 거고요. 그렇지 않고 우크라이나가 자기 땅을 수복하기 위한 노력이 보인다 그러면 약간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어쨌든 그 시장은 어떤 긴장 완화됐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우크라이나 지하철 리스크가 터졌을 때 하락했던 지수를 다 회복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황당한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지만 완화 기대감으로 시장이 오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 미국의 금리 인상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제일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 뭐냐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그 경기 침체에 대해서 지난번에 3월에 금리 인상을 제롬 파월을 하면서 미국의 금리 인상에도 경기가 침체하지 않을 정도로 경제가 강하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근데 시장에서는 이 경기 침체에 대해서 어떻게 알 거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 경기 침체를 아는 방법 중에 하나는 국채금리가 가장 선행을 해요. 국채금리가 장단 이건 역사 이래 그렇게 됐어요.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보고 앞으로 침체 가능성이 굉장히 높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단기를 매도하고 장기를 매수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어제 5년물하고 30년물이 역전이 됐었어요. 근데 오늘은 2년물하고 10년물이 역전됐어요.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게 2년물하고 10년물이잖아요. 0.20bp 정도였었는데 이게 역전이 돼버려서 경기의 침체의 전조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패트릭 하커 그 필라델피아 연은총재가 0.5%의 인상을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채권 시장의 수익률 곡선은 하나의 신호일 뿐 경기 침체를 예측하는 완벽한 도구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게 위험심리를 선호시키는 상황이 돼버렸죠. 근데 이거는 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준은 피부로 느껴야만 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물가도 계속 오르는데 괜찮다 하다 실종까지 오니까 그때서야 금리 인상을 해요.
지금 또를 판인데 도대체 피부로 느껴야 될 정도의 악한 상황이 돼야지만 대응을 할 수 있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과거에 벤버네키도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컸는데도 불구하고 괜찮다를 1년을 끌고 가다가 결국 문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연준은 그거를 답습하는 게 아니냐 이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이렇게 신호가 하나 보일 때 대응을 좀 해주면 다음 신호를 확인하는데 되게 편하거든요. 근데 지금 신호가 나왔는데도 이건 별거 아니야, 그냥 신호일 뿐이야, 뭐 더 지나봐야 돼 이래버리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사람 몸도 똑같거든요. 제가 경험을 해봐서 아는데 좀 아프면 빨리 대응을 하시는 게 좋아요. 몸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 근데 사람은 그렇잖아. 좀 이상하면 진통제 하나 먹으면 괜찮아, 또 이렇게 좀 또 나아지면 괜찮아. 근데 그게 몸에 누적이 돼요. 누적에다 터지면요 그 해결하려면 아주 죽는 거거든요. 지금 저는 이제 연준이 아주 큰 실수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유가가 아직도 100불대예요. 그렇죠? 유가도 100불대예요. 얘네들이 만약에 문제가 되면 이번에는 금리 인상을 다 해놓고도 인플레이션 못 잡아서 금리 인하를 못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이 뭐 개인적 생각이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미국은 연준으로 해서 초토화가 될 수도 있다. 미국의 어떤 영광이 아마 이번으로 끝날 수도 있다. 그 생각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물론 이건 개인적 생각입니다. 어쨌든 전문가들도 당장 경제 추세에 빠질 가능성은 낮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조그만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움직였어야 한다. 작년에 인플레이션이 4%대 갔을 때 벌써 금리 인상을 했어야 되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어떤 채권 수익률이 장단기 금리 역전되고 이런 모습이 나왔을 때 대응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를 남길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다우는 올랐죠. 0.97% 올랐고 나스닥 1.8% 올랐습니다. 차트상으로 보면 다우는 이제 일봉상으로는 60선 위로 완전히 솟구쳤고요. 주봉상으로는 아주 어려운 자리인데 이걸 좀 뚫고 있습니다. 아직은 모릅니다. 주봉 완성형이 돼야 되니까. 주봉은 이제 오늘 수목금 더 남았잖아요. 그렇죠?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죠. 어쨌든 아주 강하구나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근데 정말 웃긴 것은 뭐냐면 악재를 인정 안 하려는 모습, 무조건 호재만 보려는 모습,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악재는 그냥 조그만 악재가 아니고 아주 큰 악재라고 판단했었는데 이거를 시장에서는 뭐 조그만 악재로 해석을 하는지 참 이해가 좀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기환율이 1209원까지 내렸어요. 1209원. 그러니까 원달러가 어저께 우리나라는 1218원인가 했거든. 19원에 끝났죠. 그러니까 한 10원이 또 밀렸어요. 10원이. 그러니까 지난번에 갭상승이 여기가 얼마냐면 1204원 80전이었거든요. 이거 하나가 있는데 이걸 메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1209원이다. 그러면 주가가 폭등을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모르겠어요. 요 근래 뭐 버텼으니까 뭘 할 수도 있겠지만 1207원일 때 2590일이었어요. 한 두 달 전에. 그러니까 지금 얼마예요? 1218원인데 2740일이니까 150포인트 벌어졌잖아요. 그쵸? 그때보다. 그럼 1209원이 나오더라도 2590일로 계산해보면 이게 안 맞죠. 주가가 안 맞는 겁니다. 그쵸? 주가가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환율상으로는 오늘 뭐 밀렸지만 러시아의 어떤 우크라이나 완화 긴장하나 이걸로 해서 밀렸지만 이거는 어쩌면 레고 물량일 수 있어요. 월말 레고 물량이 출회한 걸 수도 있어요. 월말 레고 물량이 나오면 원달러가 밀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30일이잖아요. 29일. 원말 레고 물량이 좀 나온 게 아닐까. 그 생각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걸 이용해서 원달러 좀 더 미는 그런 전략이 시장에 있었던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가 2700 중반대 갔어요. 2741 정도 됐죠. 근데 이제 이게 기관의 매수가 상당히 컸어요. 기관들이. 요거는 저거예요. 블록딜이고요. 삼성전자 블록딜 요거 매수. 근데 이게 추세적 매수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추세적 매수가 아니다. 현재로서는 아마 위클리 만기를 겨냥한 또
매매가 이루어진 게 기관 아닌가. 기관들은요 전체 추세에서는 외국인한테 밀리는데 단기에서는 외국인한테 이겨요. 계속 그러고 있어요. 만기 오고 하나, 그쵸? 또 위클리 만기 막 이런 거는 기관이 거의 이기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단기전에 강하다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기관들의 움직임은 또 한번 확인하는 하루가 돼야 되겠다. 어제 3,200원 매수했으니까 오늘도 또 매수를 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는 제가 지난번에 60주선 까지는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는데 60주선이 2770이에요. 2774? 네, 2774가 되는데 오늘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봐야 되겠죠. 일단 갭상승이 굉장히 큰 게 하나 있기 때문에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